6.27 대책 이후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늘었다는데 서울 수도권 중 어떤 지역과 단지를 주목해야 할까요? 네, 6.27 대책이 나온 후에 큰 변화는 크게 두 가지죠. 하나는 양극화가 더 심화되었다. 두 번째 특징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어요. 왜 9억 원인가 봤더니 대출 한도가 6억 원이잖아요. 그런 점이고 9억 원 이하의 주택 수요가 쏠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. 대출 규제 여파다. 이렇게 보여져요.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노동항의 거래가 많이 늘었고 다만 가격은 그렇게 오른 건 아니다. 금강구도 일부 해당이 되죠.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오르는 게 수도권으로 이 확산세가 전이가 되는 거거든요. 그 첫 번째 지역이 경기도 중에서도 경기 남부예요. 그 경기 남부 중에서도 어디가 먼저 오를까요? 수, 용, 성 이거 기억해줘요. 그러니까 수원, 용인, 성남이 이 세 군데가 대도시가 먼저 올라요. 예, 그리고 이제 이들이 오르면 안양이라든지 그 중간에 있는 뭐 의왕도 그렇고 중소도시가 이제 오르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중소도시는 대도시 다음에 오르고 그 다음에 인천으로 가요. 그래서 경기 남부, 인천, 경기 북부, 고양이나 의정부 이 순서로 움직인다는 원칙을 하나 꼭 기억해 두시라.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주택이 또 뜨는가? 대도시 외에도 뜨는 주택은 서울과의 직주 근접성이에요. 이거 굉장히 두 번째 중요해요. 서울과의 직주 근접성이 뭐죠? 대개 수도권은 베드타운이라고 그래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. 이럴 경우 우리나라 평균 출근 시간이 한 58분, 1시간 되거든요. 그러면 결국은 왔다 갔다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만 해도 2시간을 소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. GTX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망이 뚫렸을 때 연구 보고서를 보면 15에서 23% 집값, 그러니까 약 20%가 오른다는 그런 또 보고서도 있거든요. 이런 걸 연결을 하면 결국은 직주 근접,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는 교통망이 되는 역세권 지역에 아파트를 사라,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명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. 신안산성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. 그래서 안산이나 시흥이나 이런 뭐 지역들이 있죠. 광명 이런 지역들이 좀 움직이는 것도 출퇴근 시간 단축에 따른 월세와 전세 가격이 오르고 집값 상승을,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사람은 집값 상승을 노릴 수 있고 또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맛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.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신축과 구축과 재건축이 있어요. 15년에서 30년 또는 20년에서 30년 이걸 이제 구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저는 가격갭 차이가 한 20, 30% 이렇게 날 때는 구축도 좋다고 봅니다.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신축에 가는 것보다는 저는 구축이고 또 대단지고 입지, 교육과 교통과 쇼핑과 녹지 여기다가 병원까지 잘 갖추어진 곳 이게 굉장히 많아요. 이런 지역이라면 구축 아파트도 올가을에 내 집 마련으로 대상으로 삼아서 이들 단지는 경제적 관점에서 장기 주거 안정 관점에서 투자적 관점에서 집값 상승률 그런 관점에서 매수하신다면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전세난이 심각한데 보금자리론으로 지금 집을 사는 게 맞을까요? 대출 조건과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 네, 최근에 대출 규제가 강화되니까 이 효과가 일파만파로 미쳐요.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이 누굴까요? 모아둔 자금이 적은 또 소득도 많지 않은 20, 30대 이 결혼을 앞둔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정말 집을 갖고 싶은 거예요. 예전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들어보셨죠? 이게 근데 작년에 없어졌어요. 그러니까 결국 종전에 있던 일반 보금자리론만 살아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아서 특별히 준비해 왔거든요. 또 실제 사례로 고민을 해왔고 일반 보금자리론을 쓰면 DSR 있죠.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서 이게 빠져요.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죠.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해서 최근에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이 약 8조 원 정도로 상반기에만 늘었어요. 2024년에 비해서는 3배 가까이 늘었다고요. 신청 대상은
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됩니다. 그리고 무주택자여야 돼요. 그리고 1주택자인 경우는 갈아타기만 가능하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까다로운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. 좀 이게 좀 아쉽죠? 그러면 LTV가 최대 70%까지, DTI가 60%까지, 그러니까 집값의 70%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, 상품 구조를 보면 대출 한도가 6억짜리 주택이에요. 6억짜리 주택인데 최대 대출 한도는 3억 6천이에요. 근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. 다자녀라든지 전세 사기 피해자, 생초자는 4억 2천까지 가능해요. 대출 기간이 좀 매력적이에요. 최대 50년까지 가능해요.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서울은 아파트 한 채 평균 가격이 14억인데 경기도는 보니까 6억, 인천은 5억 정도로 나와요. 그러니까 서울의 전셋값보다도 7억 5천보다 더 낮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일반 보금자리론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을 하거든요.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고, 이를 활용해서 내 집 하는 것도 전월세에 사는 한 가지 선택지만 갖는 것보다는 선택지를 넓히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례자의 고민을 해결하는 해법을 드림과 동시에 내 집 마련하는 하나의 비책으로 또 대출의 가장 유용한 대출 수단으로 설명을 드립니다.